이제 주간정리 방송의 5%입니다. 예, 방송 시간이 조금 늦은데 과음은 안 좋습니다. 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어제 미국장이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미국이 5개월째 올랐습니다. 예, 월봉 기준으로 항상 월초 되면 제가 또 신경을 쓰잖아요. 자, 지금 4월 달도 오를 거냐? 예,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봐야 뭐 단계 조정입니다. 미리 겁낼 거 없어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 약간 고급스러운 단어로 약간 지를 줄 알아야 돼요. 예, 좀 들이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뭐냐면 크게 한번 조정 왔던 기간이잖아요. 물론 이게 짧게 보지만 몇 달 동안 왔던 기간입니다. 예, 그렇게 올 확률 저는 지금 별로 없다 봐요. 하지만 짧게 봐야 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보는 면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몰랐는데 유튜브에 찍고 나서 분석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 되게 세밀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균 시청 시간이 있어. 물론 저희가 다른 데 정말 큰 유튜브보다 못하지만 제가 계속 소수 정예라고 이제 그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길어요.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제 잘못인데 그래도 이 평균 시청 시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딴 데 비해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시장 보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프리미엄 할 거예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 5월 달에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죠? 5월 달 FMC, 그다음에 엔비디아 어닝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짝 조심하는 거 보면서 제가 뉘앙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10년 대개 정권사 출신 유튜브고요. 10년을 하려면 이제 7년 남았어요. 7년 더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적당하게 매크로를 봅니다. 정말 뎁스 있게 보시려면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시에 필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성장 어닝 섹터 지금 주도주 장세다 보니까 특히 또 정치와 경제, 올해는 대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투자하고 같이 투자 펠로우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포트와 종목을 제가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하고 그 단기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윙 투자입니다. 며칠이나 몇 주도 보고 최소한 10%에서 수십 프로, 수백 프로까지는 기대하는 그런 단기 스윙 투자를 보고요. 자, 진규로는 보통 몇 개월, 1년 보는 바벨 전략입니다.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 초에 2차 전지를 엄청 저희가 많이 해서 수익을 좀 냈던 편이고, 작년 말이나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AI 빅뱅에 주도주를 싣고 있다, 줄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공부 시리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분수도 올려드리는데 커뮤니티인가 뭐죠?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게 올려놨으니까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또 시작해 볼게요. 자, 현재 포트는 공유 참고용입니다. 뭐 보면 보통 뭐 매매 뭐 추천 이런 거 아니라 그러는데 저희도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희 같이 보시고 우리가 엄청 잘한다, 돈 많이 벌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과정이랑 투자하는 거를 진짜 나이브하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부담이 됩니다. 투자라는 저는 다 같이 막 우모여 살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거 위주로, 물론 우리가 사서 절대 시세나 이런 쪽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주도주, 당연히 반도체와 바이오인데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얼마 전에 샀던 삼정 같은 거는 중기로 보는 거고요. 단기로는 한미 반도체, 바이오는 알테오젠, 이게 가장 주력 포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뭐 테마 같은 거 살짝 있죠.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은 제가 포트를 드리면 큰 거나 진짜 주력을 안 사고 자꾸 딴 거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개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적은 거나 잘 모르는 거 사서 싼 걸 사서 크게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수십 년 보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몰리는 경우 없어요. 작년에 정말 잘 갔던 뭐 에코프로 같은 것도 1조짜리가 10몇 조, 20조 간 거기 때문에 절대 작은 것보다 여전히 크고 대형주고
다들 아시는 물론 다들 안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수급이나 성장 어닝 좋은 것들로 우리 포트 위주로 보시는 게 큰 게 좋아요. 큰 게 강한 게 좋은 겁니다. 크고 강한 게 좋은 거고 계속 대장주로 더 집중하시고 비중을 늘리시는 게 계속 효율적인 그런 투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시황을 한번 정리하는 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짝 조심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큰 흐름을 잡는 이제 주간 시간이잖아요. 자, 미국은 신고가 난 상태고 크게 지금 계속 봤던 이렇게 부러질 확률은 저는 없다 봅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11월 대선까지 없다 보고 그 이유는 또 대선 이후 보면 되죠. 혹시나 올라가다가 살짝 한 달, 뭐 두 달, 한두 달 쉴 때가 있어요. 꾸준하게 미국은 잔잔하게 상승합니다. 크게 부러질 때는 정말 글로벌 매크로나 큰 이슈가 생겼을 때죠.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보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신고가 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모두가 환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비관도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그런 면으로 보시는 게 좋고 살짝 4월달 5월달 경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11월 대선까지는 큰 상방을 본다. 6월달에 저는 6월달에 금리를 살짝 할 거라 보는데요. 그 전에 물론 엔비디아가 5월 말입니다. 5월 말에 어닝 발표하죠. 저는 꺾인다 보지 않아요. 계속 지금 AI 빅뱅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AI 엔비디아 5월 어닝은 봐야 되겠지만 5월달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6월달에 대해서 살짝 조심하겠다. 하지만 한국은 수급 모멘텀 정치다 보니까 미국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그때 살짝 뭐 정책 변화가 있을라나 보고 있는 부분인데 뭐 살짝 뭐 조심한다. 뭐 조심한다는 게 현금 비중 살짝 들고 있고 여전히 주도주 그런 걸로 집중하고 계시면 됩니다. 수급 분석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향후 단기 조정 가능성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능성만 제가 보는 부분 알려드릴 거고 여전히 큰 흐름상 진짜 이 수십 년 만에 온 모바일 시대 지나고 AI 빅뱅 시대는 여전히 큰 변화 아무 문제 없다. 엔비디아가 살짝 꺾이지 않아요? 딴 것들이 또 거기다 채워 넣어요. 딴 것들이 딴 그 빅테크를 채워 넣기 때문에 뭐 정말 큰 흐름상 봤을 때는 규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1월 대선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게 큰 흐름이에요. 파워 아메리카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11월 그래서 대선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정말 가죠. 정말 당연히 갑니다. 수출 무역 계속 작년 하반기 말부터 엔비디아 TSMC 막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조정 받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뒤늦게 수급적 면에서 차례가 돌아오고 있다. 큰 흐름 문제 없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살짝 얘기 드릴 거예요. 어제 미국이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기 때문에 뭐 초타는 그렇고 뭐 선물이나 금리 다 안 열렸기 때문에 안에서 못 드리는 부분인데 PC 물가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냥 큰 샌대로 나왔어요. 만약에 장이 열렸더라도 고만고만 잘 갔을 겁니다. 그 뒤에 파월 연설이 나왔어요. 이 내용도 사실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였던 스탠스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나는 내릴 거야. 분명 내린다 그랬습니다. 장이 말부터. 하지만 언제 내릴 건 당연히 말을 안 했고요. 우린 6월달로 보고 있고 그게 정치 파울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물가는 내리는데 경기 괜찮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였고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조심을 합니다. 저는 고용을 자꾸 보고 있는 부분인데 실업률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 고용지표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연준이 고용지표를 보면서 살짝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슈런스 컷 그게 뭐 정치 파울이든 보험적이나든 살짝 금리를 미리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맨날 경기 좋다 하는데 금리 내려준다 하잖아. 사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경기 정말 좋으면 그냥 금리 계속 갈 거야 말해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그래도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리고 내려준다는 얘기는 파월도 뭔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연준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정시가 그 사이를 잘 가고 있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월 정시는 우리가 차별화됐죠. 어쨌든 3월 달에 정말 잘했습니다. 주도주 반도체 바이오로 잘 가지고 있었고 조금 물려 있었고 안 했던 것도 반응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3월 달 잘 됐고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턴된 게 정말 큰 효과였죠. 섹터 때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잘 했습니다. 78,200원에 잘 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제가 950불 뭐 좀 20% 팔아서 전자를 사고 있던 그런 한국 반도체가 꾸준히 간다 보는 거죠. 자, 그럼 4월 시황은 물론 초니까 봐야 됩니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제가 더 보는 부분이지만 일부 익절할 수도 있어요. 미리 지금 로봇에 좀 팔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중기 하이닉스든 뭐든 한미 반도체든 한미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봤을 때 목표가 되든지 올라가게 되면 일부 익절을 살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4월 달에는 현금 비중 한 20% 정도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팔아놓은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나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장이 좋은지 아느냐, 이거는 다들 아는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은. 자, 주포와 주도주가 살아있다. 주포와 주도주, 주포는 누구죠? 우리나라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이제 개인도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수급이 살아있는 거죠. 주도주는 뭡니까? 당연히 반도체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외 소부장들, 당연히 주도주가 반도체입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 수급 영향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살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당연히 엔비디아, AI 빅테크가 난리 나고 엔비디아 살짝 밀리든 말든 AI 빅뱅은 간다. 그러니까 AI 빅테크를 보면 됩니다.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주포와 주도주, 미국 수급 얘기하면 이건 자기 기관들이 가장 큽니다. 글로벌적으로 돈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글로벌 개인들도 살짝 보긴 해야 돼요. 글로벌 개인이라기보다는 글로벌 다른 자금들이죠. 거기에서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얘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포와 주도주 살아있죠.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추세보기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한국은 누가 뭐래도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작년 뭐 2차전 살 때도 그랬지만 그 1년 반, 2년 반의 그 빅테크, 자 빅피처. 그 다음에 작년 11월, 12월 산타렐 때 삼성전자 밸류업 샀던 2월달. 올해 들어서 2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조, 5조 샀던 이 외국인들. 물론 기관들이 살짝 따라 샀지만 이 외국인 주포는 굳건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들이 기관차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얘들은 선물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선물 때문에 빠졌는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한국도 주포와 주도주는 당연히 굳건하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을 제가 더 면밀히 보겠다. 자, 거기에서 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런 면이 우리 슈팅을 만들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수백억, 텐백억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 보는 겁니다. 시장 살아있어요. 좋아요. 겁을 미리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크로를 다 보잖아요. 매크로는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항상 얘기 드린 달러 가장 기준이고 생각보다 덜 빠졌죠. 원인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환율, 우리나라 환율은 좀 높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비관론자 말하는 그런 거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특히 금리, 2년물, 5년물, 10년물, 제 10년물 말씀 많이 드리는데 미국의 금리, 원자재 가격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 살아날는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살아난다 해서 우리나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자재 올라가니까 이것도 물가 안 좋잖아. 그 자꾸 전체에서 안 좋은 것만 떼내서 막 겁을 주는 비관론자의 시각입니다. 원자재가 살짝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 당연히 미국 인플레 때문에 금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또 중국이나 이머징 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긴 한데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BOJ. 자, 미국이 17만 원 금리 올렸다. 제로금리를 8년 만에 돌파했다. 자, 이제는 엔화가 올라가서 엔캐리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 지난 열심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매크로도 보면서 일본도 급하게 변하지 않는다. QE는 꾸준하게 한다. 그런 면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금리나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체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크로는 볼 거예요. 특히 금리 위주로. 말만 드리니까 좀 그러신가. 자,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 작년부터 장이 반등을 줬잖아요. 작년 초부터. 자, 조정 사례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작년에 왜 조정 왔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저는 기록을 다 해놓는데, 자, 미국은 잠깐 볼까요? 나스닥이 가장 기본이니까. 작년 2023년 초부터 올랐죠. 그때 뭐 테슬라 $100 하고 뭐 페이스북 75% 빠지고 했은 2023년의 초입니다. 자, 이때부터 장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초기 때는 2차전지 테슬라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오픈 AI 막 나오고 엔비디아 막 400, 500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치기사에서 AI 빅뱅 시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스닥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1년 몇 개월 동안 여정이에요. 그게 계속 들어간다 보는 거죠. 조정 받아봐야 단기 조정인데, 자 보시면 요 있죠. 그림을 그려야 되나? 뭘로 그려야 되지? 그렇죠. 예. 자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요로 할게요. 자, 잘 가다가 살짝 조정 왔던 요때 작년 2013년에 2월입니다. 2월. 가다가 좀 빠졌어요. 한 달 또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는 SVB 사태. 금리를 계속 누르고 겁을 주고 할 때인데 금리가 살짝 올라가니까 야, 미국 금리 더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이 은행들 망가지는 거 아니냐? 특히 실리콘밸리뱅크가 다 파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은 지방은행 수백 개입니다. 한두 개 파산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데 작년에 당연히 급이 났던 거죠. 바닥에서 오르니 많이 안 좋다 할 때니까. 나스닥 7천 갈 때 할 때예요. 저는 이제 바닥 됐다 말씀을 드렸던 데인데 그때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조정 받았던 게 금리 문제였습니다. 금리 보면 자, 금리가 방금 말씀드린 2023년 초에서 살짝 올라왔죠. 10년물 금리. 요 금리 올라가니까 정신은 빠진 거예요. 2월 달에 SVB 사태. 그때 얼마였다? 4%였다. 자,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올라와서 또 촉발되긴 했는데 어쨌든 작년 2월 달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 SVB 사태 때문에 금리 발작이 났다. 그때는 그래도 올린다 해도 시장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다 올랐던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 작년 9월, 10월, 작년 9월, 10월이에요. 그 미국이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장기물 같은 거 막 그 이스라엘에 전쟁 터지고 이거 지원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 막 보고 있던 기억 나시죠? 작년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작년 9월, 10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두 달. 원래 저희가 7월 달까지 잘 하고 8월 달 살짝 조정 잘 받고 그 대비를 했죠. 근데 9월, 10월 달에 갑자기 훅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폭탄 맞았어요. 그럼 미국 빠지면 우리나라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9월, 10월 떨어졌던 건 뭐였죠? 그때 금리입니다. 똑같은 금리예요. 그래서 비레크만이 야 4% 5% 가는데 그때 뭐 누구죠? JP 모건의 다이먼은 7% 간다 막 그러고 구라치고 할 텐데 그때 보시면 금리 살짝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요. 막 이렇게 4% 갔냐 4.5% 5% 4.8% 5% 찍고 비레크만이 이전에 쇼친 거 청산할게. 물론 이분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옐런도 말하고 그때 이제 금리 조절을 좀 했습니다. 오히려 장기물보다 단기물 발행한다 막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원인이 금리였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정 사례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하더라도 금리 가장 중요해요. 계속 제가 10년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고 4.3% 안 넘어가야 되고 막 얘기 드리는 부분이 이 금리를 계속 제가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제가 보는 부분이고. 자, 근데 미국이 빠질 땐 당연히 작년 2월, 9월, 10월 우리나라 빠졌어요. 우리나라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라데견 사태 기억나시죠? 지금 임창정 씨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고, 그 CFD 계좌에서 사람들 뭐다 CJ라든지 그때 할인 같은 거 막 급등하 막 그랬잖아요. 의사들 아는 지인분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주가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월 달에는 이제 미국 때문에 떨어졌고 4월 달에는 요 라데견 사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2차 전지 한참 할 때입니다. 엄청 잘 갈 때라서 빠져도 2차 전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장이 빠졌을 때가 라데견 CF 때인데 요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대장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2차 전지가 주였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 신용에 우리 개인 신용 수급이 꽉 차 있었어요. 이거 제가 보는 부분입니다. 항상 개인 수급이 좋을 때 막 치고 돌아가다가 전체 에타금이든 뭐든 대비했을 때 시총 대비했을 때 신용이 개인 신용이 많아지면 살짝 꺾여요. 근데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신용 때문에 라데견 사태가 있었다. 자, 근데 7월 달에 뭐 있었죠? 미국이 7월 달 괜찮았거든요. 8월 달 살짝 조심하긴 했지만 7월 20일, 26일 자 계속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개인들이 개환권 2배, 3배 쓴다. 야 너무 심하다. 포스코 60만, 70만 원 좀 팔자. 에코프로 팔자 할 때가 작년 7월이었어요.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빨 치고 올라왔을 때. 요때입니다. 요때. 근데 에코프로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코스닥 보시면 딱 티가 나죠. 요때죠. 요때.
요때 확 빠졌다가 다시 반등주고 단타 막 치고 이때 팔고 막 했을 때, 이때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7월 2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네, 고점. 뭐 지난 거 다 아시죠? 그때는 뭐였다? 우리나라만의 수급 문제였다. 2차 전지 너무너무 개인들이 몰려서 개인들이 오버슈팅했다. 자, 그리고 수급 무너지면서 7월 말부터 확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꼭지를 쳤다. 자, 미국과 다른 게 우리나라는 수급입니다. 수급. 개인 수급 보셔야 되고, 올해 1월 달도 살짝 조심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주 반도체나 아프리카 TV는 잘 수익 보고 나왔지만 지금 살짝 남은 것도 있습니다. 1월 달 조정을 또 크게 받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보시면 변동성이 많아서 그래요.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9월 10월 달에 미국 같이 빠졌던 거 요때죠. 요때 확 빠질 때 왜 빠졌느냐? 11, 12월 달에 산타랠리 갈 때 이때 중간에 공매도 전격 금지하면서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살 때잖아요. 걔네들 많이 들릴 때인데 공매도를 못 쳐. 걔네들이 공매도를 못 치니까 종목별로 전체 코스피 선물로 친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선물을 쭉 사다가 선물을 대거 때립니다. 현물은 별로 안 때렸어요. 전자 같은 거. 현물은 들고 있는데 선물로 대거 때리다 보니까 1월달 조정 훅 받은 겁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지만 또 밸류업으로 갔잖아요. 그 밸류업도 살짝 수급이 꼬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월달에 외국인이 선물 청산하면서 특히 공매도 때문에 결국은 주고받고 똑같이 집니다. 계속 가는 게 없어요. 그 11월, 12월 달에 산타랠리 공매도 때문에 선물을 많이 샀던 부분이 1월 달에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미국은 좁게 보면 금리예요. 금리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제가 볼게요. 한국은 뭡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변동성은 우리나라 더 크고, 물론 좋을 때는 우리나라 더 많이 가죠. 지금처럼. 자, 과거의 조정 사례를 살짝 분석해 드렸고요. 자, 그럼 향후적으로 조정을 볼 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추세는 여전히 AI 빅뱅과 반도체 괜찮습니다. 살짝 단기 조정을 보는 거예요. 살짝 단기 조정. 그걸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중기 면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고, 단기적인 면에서 제가 현금 20% 정도를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미국이 조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금리 계속 볼 거잖아요. 계속 보면 되고, 주도주가 꺾인다. 이 가장 큰 건데 엔비디아 꺾일지 그걸 보면 되죠. 보기 쉬우니까. 엔비디아 5월 20일경에 어닝이 나올 거라 보는데 컨센이 좋습니다. 나오는 빅스타들 빅테크의 빅뱅들 보면 여전히 난리 부르스고 뭐 지금 계속 좋은 소식 나오는 거죠. 돈 쓰는 일, 투자하는 일들. 어제도 아마존이나 MS 오픈 AI 같은 또 나왔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꺾이느냐? 확률이 낮죠. 5월달 그냥 엔딩 그 어닝을 확인할 뿐이는 거고. 자, 계속 비관론자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중국이 어쨌든 부동산 그 그레이 레노를 7년, 8년, 10년 더 끌고 왔잖아요. 하지만 망하지 않잖아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안 망하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미국은 훨씬 낫죠. 하지만 지금 AI나 로봇 시대 되고 고용을 계속 본다는 이유는 갔던 사람들이 안 들어와. 분명히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쪽에는 안 좋은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제 파월도 그랬습니다. 어제 파월 똑같이 얘기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지혜가 열심히 보고 있다. SVB 사태 작년 2월처럼 갑자기 지방은행 파산하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파급력가 적을 거고 핸들링 가능하다 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제가 살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이 매파로 변한다. 이거 작년 11월, 12월 달에 아까 인슈런스 컷이든 그 다음에 바이든 때문에 어쨌든 뭐 정치 파월로 보든 쉽진 않을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야, 경기는 좋은데 왜 금리 낮춘다 하느냐, 그 어떤 행간을 보셔야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안 낮춰야 되거든. 낮춘다는 얘기는 AI 관련된 뭐 고용이 타격을 볼 수도 있고, 질적으로 연준이 보는 면에서 그래도 지금 금리 높다, 약간은 조심한다는 분명히 뉘앙스가 있습니다. 고용을 더 열심히 볼 거고, AI 추세는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뭐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 MS든 그 빅테크끼리 저끼리 견제하고 질투하고 난리도 아니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든의 어떤 대선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붙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버블은 살짝 얘기할 만도 한데 절대 얘기 안 해요. 정시가 오르게 놔둬야 되고, 미국은 정시, 특히는 민심은 주식과 직결됩니다. 주식과 직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AI 추세나 지금 얼마 전에 유럽에서
애플의 뭐 독과점 같은 거, 이제 미국의 독과점 살짝 규제하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그냥 패시브한 부분이지 주식을 꺾을 만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애플이나 테슬라도 주가를 보면서 바닥 밴드 다진다 말씀드리잖아요. AI 추세를 지금 꺾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인간에 대해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올해는 키우고 상업용으로 돌리는 쪽으로 여전히 추세를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대선 후에 바뀔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대선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대선 판도 이거는 뭐 트럼프 바이든 열심히 해야죠. 어느 편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 트럼프 얘기할 때 안 좋게 보는 신재생이나 그린 산업 같은 거, 특히 전기차나 2차전지, 바이든도 그쪽에 살짝 물러난 거 아시죠? 내연기관 키워준다고. 그러면은 제가 2차전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차피 수급이죠. 계속 수급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현선물, 이번에도 현물은 들고 전자를 엄청 사고 있지만 전자 진짜 많이 사고 있거든요. 한 10일 만에 외국인 기관이 5조를 샀어. 5조를 개인이 틀렸어. 그러다 반도체는 간다고 저는 봅니다. 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선물 가지고 또 단기 변동성 만들 수 있죠. 올해 1월 달처럼. 선물 누적 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볼 거고,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미국 좀 쉴 때 삼성전자 팔았는 수급이든 어떤 것들이 여타까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종목장에 슈팅이 나오면 좋겠어요. 작년 6월 7월 2차전지처럼 이 반도체나 바이오든 뭘로 슈팅이 나오면 늦게 들어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좀 죄송합니다, 팔 기회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급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누구나 정치 성향은 있습니다. 상대 성향은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여당이 패배, 뭐 여당이 패배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인데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래 되면 여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는 이제 보수 쪽은 친기업 정책이 많고 반도체다 뭐다 키운다는 그런 정책이 많아요. 특히 밸류업 통해서 뭐 금융개혁을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 특히 금투세. 자, 금투세는 정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찬성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쪽이 조금 불리하게 되면 금투세가 다시 또 부각됩니다. 정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4월 10일 날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혹시나 그 판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게 걱정을 살짝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업도 외국인은 그냥 꾸준하게 의리 있게 삽니다. 그냥 항상 하듯이 하는데 기관들이 또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걸려들어서 은행과 자동차를 팔아요. 보고 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이슈를 제가 살짝 변동해서 보면서 현금화 얘기를 잠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는 저는 항상 정책만 봅니다. 사람도 사실 별로 안 보고 정책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주식을 보는 거고요. 투자할 때는 뭐 시간 다 있으시겠지만 원래 중립 정도 보는 게 좋아요.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인 메이. 셀인 메이. 5월에 팔아라.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꼭 5월 달만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온 김에 얘기 드리면, 자, 제가 20년, 24년 동안 21세기에 5월 달 주가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5월 달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셀인 메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대선일 때, 그다음 총선일 때, 그다음 짝수에 홀수에 이런 콘트적인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4월 달에 코스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것저것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4월 달에 현금 비중을 제가 좀 갖고 있겠다는 그런 근거 중에 한 개이기도 합니다. 4월 달 보시고 5월 달도 콘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4월 달, 5월 달, 3월 달, 4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그 전에 많이 오르면 5월 달에 좀 안 좋아요, 미국이. 그게 이제 정도와 속도, 오르고 빠지고 이제 그런 등락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되게 강한 편인데 지금 5개월째 올랐잖아요. 4월달 또 오르면 6개월째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아마 4월달 정말 좋으면 5월달에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려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것들 5월 20일 날 실적 발표인데 정말 슈팅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되면 저는 슈팅이네 막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면으로 봅니다. 그런 면이 우리 엔비디아 실적을 저는 좋게 보지만 그때 근처로 좀 팔아야지, 그런 면으로 저는 사실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5월 1일 날 FMC의 QT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4월달, 5월달을
그래도 미국 좋게 보는 이슈들이나 수급이나 어떤 추세를 보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5월달 팔아라 세린매에서 올 1일부터 파는 거 아니에요. 5월달 가다가 충분히 오르고 난 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서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에 6월 FMC가 20일인가 그러는데 그때 금리 인하하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4월달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 5월달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흐름상 얘기 드린 거예요. 결국은 시장은 대응 영역입니다. 앞초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나오거나 강세장했을 때는 충분히 팔고 비중 조절할 기회 줍니다. 자, 추세 보기 쉬운 또 주도주 보시면 되니까 잘 대응하시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전체로 혹시나 4월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좀 많이 자세히 봐주고 하는 우리 소수 정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는 면을 섬세하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4월달은 반도체, 엔비디아 꾸준하다. 하지만 살짝 조정을 받거나 올라가면 현금화 비중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분석 제가 뭐 주특기니까 잘 볼게요. 또 뭐 있지? 됐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섹터나 테마 얘기는 두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